저는 며칠 전 특정 인물에 대한 정보를 인터넷에서 검색했었습니다. 이 사람이 실존 인물인지 아니면 만들어진 이미지인지 궁금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종종 한국에서 외국인을 가끔 마주쳤지만 깊은 교류는 없었습니다. 요즘은 외국인이 많아져서 거리에서도 종종 보게 됩니다. 하지만 특별한 특징이 있거나 TV에 나오는 유명인이 아니면 외국인의 얼굴을 명확히 구분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는 외국인들이 동양인의 얼굴을 비슷하게 느끼는 것과 같은 현상일 것입니다. 저는 최근 주변에서 어떤 분과 한두 번 마주치고 간단한 대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외국인입니다. 그런데 저는 평소에 타인의 얼굴이나 모습이 제 머릿속에 강하게 주입되는 경험을 자주 합니다. 예를 들어, 오전에 처음 본 사람의 모습이 스치듯이 떠오르는 것은 자연스러운 뇌 활동이지만 제 경우에는 누군가의 얼굴을 제가 떠올리면 외부에서 누군가들이 저희 뇌를 통제하며 그 얼굴을 반복해서 인식하도록 강요하는 상황인 것입니다. 마치 제가 떠올리는 사람이나 그런 것에 대해 저만큼 알고 있어야 하는 것처럼 그 사람의 느낌, 성격, 위치 등등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를 알기 위해 저희 머릿속에 생소한 얼굴이 떠올려지면 그것을 반복해서 주입시키면서 떠올리게 만드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제 머릿속에 각인된 얼굴 중 하나가 최근 본 광고 속 AI가 묘사한 얼굴과 놀랍도록 일치했습니다. 저는 이 광고를 보고 매우 놀랐습니다. 광고 업계가 소위 마인드 컨트롤과 같은 일에 깊이 관여하고 있다는 말은 이미 제가 여러 번 얘기해왔던 부분입니다. 제가 현실, 인터넷, 유튜브 어디에서도 본 적이 없는 이 얼굴은 제가 잠시 마주쳤던 누군가의 얼굴을 잘못 인식하는 과정에서 제 머릿속에 떠올린 이미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머릿속에 떠올릴 때에는 이 얼굴에서 머리색은 금발이었었습니다. 제가 대화한 얼굴을 잘못 인식한 분이 머리 색상이 금발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잘못 인식된 이미지를 AI가 정확히 묘사하여 금발에서 갈색으로 의도적으로 교체하고 광고로 만든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 실제 인물과 광고 속 얼굴이 매우 닮았다고 생각했지만 나중에 실제 그분과 다시 대화할 기회가 생겨서 보니 전혀 닮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이런 경험이 처음이 아닙니다. 2023년 12월 27일 한국에 있을 때 잠에서 깨려는데 누군가 제 뇌를 건드리는 느낌과 함께 당시 누군지 몰랐었지만 정윤정 씨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TV를 거의 보지 않아서 그분을 전혀 몰랐기에 왜 이 사람 얼굴이 떠오를까? 혹시 또 무슨 안 좋은 일과 연관시키려는 것은 아닐까? 하는 불안감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저녁에 유튜브를 보니 제가 과거 지인과 농담으로 사용했던 더럽게 생겼잖아요. 라는 표현과 정유전 씨 외모 비하 논란을 엮은 영상이 맞춤 동영상으로 올라왔습니다. 이는 제가 모르는 사람의 이미지를 제 머릿속에 넣고 그것을 확인하려는 의도로 해석되었습니다. 타인의 뇌에 정보를 주입하고 미디어를 통해 확인하는 행위는 매우 비인간적입니다. 제가 겪는 이 현상들은 단순한 우연이나 착각이 아니라 타인의 뇌에 접근하여 정보를 주입하고 생각을 통제하려는 IT 범죄, 테크놀로지 범죄입니다. 피해자의 뇌를 읽고 이미지를 심고 생각을 조종하며 심지어 그것을 위해 정신적으로 불안한 사람이라는 누명을 씌우고 경제적으로 고립시키는 행위를 장기간 동안 해왔습니다. 그것을 하는 데에 있어서 한 국가의 방송 집단이 아무런 양심과 가책도 없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처참한 상황을 겪고 있는 피해자를 공격하고 조롱의 대상으로 인식시킨 반인륜 범죄에 가담해왔다는 사실입니다. 피해자는 조롱을 겪을 만큼 우스운 인격을 가진 사람이 아니며 범죄와도 무관한 깨끗한 사람입니다. 예수나 부처처럼 성인군자처럼 인생을 살아오지는 못했으나 평범한 인간으로서 타인에게 죄를 범하며 살아오지 않았다는 사실을 저는 맹세합니다. 마인드 컨트롤. 한 개인을 세뇌시켜서 없는 사실을 끊임없이 주입하고 성기를 건드리며 이상성욕자로 몰아가려고 하고 온몸의 신경을 자신들이 인형처럼 마음대로 조작하는 행위는 한
한 인간의 인격을 부수고 자신들이 원하는 삐딱한 인격체로 세상에 내보이려고 했던 고의적인 폭력이며 사상 최악의 악마적 행위입니다. 제가 그동안 경험으로 분명히 말하건대 그들은 온라인에서 여론을 조작하는 행위를 해왔고 방송 집단들과 마인드가 한패 갑니다. 그리고 웃으면서 이런 일을 합니다. 그리고 모든 국민들이 마치 이 문제에 동의하기라도 하는 것처럼 제가 그것을 믿도록 제가 사회를 불신하고 사람들로부터 실망을 하도록 저희 상황에 사람을 보내오거나 하는 방식으로 조작하며 제가 세상의 모든 것을 불신하도록 조장해왔다는 점입니다. 분명히 사회 안에서 이런 잔인한 짓을 웃으면서 하는 사람들이 존재한다라는 것을 저는 증언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마인드 컨트롤이 아니라 한 개인을 파괴하려는 악의적인 행위이며 이런 기술을 악용하는 이들은 어떤 거짓말도 서슴지 않을 것입니다. 이 문제는 개인의 인권이 무시되는 심각한 사회 문제입니다. 이 사이트는 제가 챗GPT에게 이 이미지를 분석해 달라고 의뢰를 했더니 이 이미지가 AI 이미지인지 실제 존재하는 사람의 이미지인지 그것을 판별해 줄 수 있는 사이트를 저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챗GPT의 의견도 대체로 이렇게 반으로 딱 갈라놓고 봤을 때 좌우 양쪽이 완벽하게 일치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눈과 이 눈 사이의 이 길이를 한번 보세요. 여기에서 여기까지의 길이, 여기에서 여기까지의 길이 인간은 이렇게까지 정확하지 않거든요. 정확하지 않고 이 눈썹도 보세요. 눈썹도 굉장히 일치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인간이 이렇게 식별할 때에도 AI가 아닌 인간이 식별할 때에도 솔직히 사람의 얼굴이라고 보기는 좀 매우 어렵다는 생각을 했었고요. 약간 이 부분과 이 부분이 조금 이제 약간의 비대칭은 있기는 하지만 거의 이 정도면 완벽한 대칭을 이루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 부분도 약간 커요. 원래 인간의 얼굴도 우측이 훨씬 크잖아요. 그러니까 좌측의 얼굴이 조금 작고요. 약간 그런 부분들이 약간 있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이 정도면 거의 인간이 이렇게 대칭 없는 얼굴을 갖추기에는 조금 어려워 보여서 제가 보기에도 이거는 AI 얼굴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챗GPT의 말을 들어보면 이 피부 있잖아요. 피부 상태가 너무 고르고 매끈하다는 거죠. 이 인간이라면 피부 뭐 거의 이 정도의 피부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사람들도 있긴 합니다만 잘 가꾸고 하면 그렇긴 합니다만 그래도 AI의 얼굴에 가깝다. 이렇게 이제 말을 했었고 그래서 제가 이제 사이트에 돌려본 결과 여기 나오죠. 여기 보면은 우리는 이 이미지 또는 이 이미지의 상당 부분이 AI에 의해 생성되었다고 확신합니다. 이렇게 나와요. 확신합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이게 그냥 가능성이 있습니다. 뭐 이 정도도 아니고 좀 보세요. 뭐 이렇게 단계적으로 있잖아요. 이 초록색은 약간 그다음에 뭐 조금 이렇게 강도가 이렇게 점점 높아지나 봐요. 이쪽으로 가면 갈수록. 근데 이제 확신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거는 AI에 의해 이렇게 생성된 이미지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다라는 것은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중요한 사실은 무엇이냐면 누군가들이 피해자의 뇌를 컴퓨터로 연결을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이제 피해자의 머리가 있으면 피해자가 생각하는 것이 컴퓨터로 전송이 되고 컴퓨터에서 또 피해자에게 이렇게 인식이 되고 그것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되어야만 피해자의 생각을 피해자의 뇌파를 통해서 뭐 읽든 무엇을 통해서 읽든 간에 컴퓨터로 전송이 되잖아요. 그러면 컴퓨터에 전송되는 그러니까 피해자의 머릿속에 그려지는 이미지나 이런 것이 완벽하게 이런 식으로 가해자들이 화면을 통해 보고 있다라는 것이 이제 추측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그것은 이미 그 파프리카가 상당히 오래전에 나온 일본의 애니메이션인데 피해자의 뇌 속의 꿈을 컴퓨터로 전송을 받아서 이제 그 거의 완벽의 상태로 피해자의 뇌 속 상태를 전송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약간 그런 식으로 평소에 깨어 있을 때나 피해자가 잠을 잘 때에 그런 모든 때에 피해자의
뇌 속 정보를 거의 이런 식으로 완벽한 화질이나 이런 식으로 이제 보고 있다라는 거죠. 이것이 이런 테크놀로지 범죄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피해자의 이 뇌 속 정보, 피해자가 누군가의 얼굴을 본다거나 이런 상황에 대해서 같이 보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것이 컴퓨터로 보고 있던 뭐 어떤 장치로 보고 있던 그것을 하고 있는 것이고, 피해자의 블로그나 이제 피해자가 그동안 기록해왔던 그런 작성된 글들을 확인해 보시면은 그런 모든 전 과정을 담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건 있습니다. 피해자가 2015년도에 작성한 글, 2016년도에 작성한 글, 2017년도에 작성한 글, 18년에 작성한 글, 19년에 작성한 글, 이런 식으로 이제 시기적으로 피해자가 자기가 무슨 일을 겪고 있는지 몰랐었잖아요. 게다가 무슨 일을 겪고 있는지 자체도 모를 뿐만이 아니라 피해자가 이해하게 되는 이해도에 따라서 이제 2015년도에 이만큼 이해를 했다면 2016년도에는 조금 더 이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 지식적으로 더 많이 파악하게 되고, 그래서 이해도가 조금 더 높아진 상태에서 이제 글을 또 작성을 하고, 이런 부분은 있어요. 그래서 2015년도에 피해자가 이만큼 글을 작성을 했다라고 한다면 그 부분에 잘못된 부분은 좀 어느 정도 있기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보이지 않는 범죄를 당하고 있었던 상황이었고, 사람들의 이제 행동하는 거나 내가 겪고 있는 그런 어떤 상황이나 이제 머릿속에 일어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통계적으로 다 계산을 해서 점점 상황별로, 시대별로 이 인식해 나가는 과정이 다르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블로그에서 제가 이제 잘못 생각하고 잘못 적었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있지만 그것에 대해서 수정을 하거나 그러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도 한 과정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될수록 어떤 기술적인 부분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글을 읽으실 때는 가장 최근의 글을 순서대로 읽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저는 역사적으로 범죄를 당해온 것에 대해서 꾸준히 작성하고 기록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뭔가 저보다 더 강력한 진실에 대해서 알고 있는 분이나 그런 분들은 저에게 제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의 카톡의 오픈 채팅 카톡이나 저의 개인 카톡 채널은 늘 열려 있고, 저의 블로그 쪽지도 항상 있습니다. 저는 유튜브도 운영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저에게 제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방송을 보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